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위성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위성 기술을 산업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기인데요. 네, 위성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리랑 3호와 5호 그리고 3AO를 통해서 다양한 위성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게 된 위성 촬영 영상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적외도 관측위성은 이제 하루에 14바퀴씩 도는데요. 그때 영상을 촬영하죠. 그럼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태풍 이런 재난재해라든가 또 농작물 작황이라든가 산불 피해, 화산 활동, 지진 재해 이런 것들을 다양한 용도로 지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국가 안보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지하 핵실험 징후가 보인다든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고요. 이 위성은 이제 14바퀴를 돌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서 그런 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주고 14바퀴를 돌면서 기상 예측하고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요.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이 중요한 기술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인공위성 카메라 기술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까? 앞에서도 그 소개를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06년에 발사된 아리랑 1호가 해상도가 1m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엘롭사라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발사된 아리랑 3호나 3A5, 5호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한 서브미터급 관측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4, 5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술인데요. 불과 이제 서브미터급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2000년 전만 해도 비밀 사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군사 정찰 목적의 위성만이 활용할 수가 있는 정도의 그런 고해상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고려 호텔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몇 사람이 지금 모여 있는지 또 한 사람이 열애해서 또 딴짓하는지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위성을 개발을 시작했는데 불과 20년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온 것은 정말 과학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의 이 위성 카메라 기술 수준 꽤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리랑 3호를 계기로 위성 영상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위성 영상 활용과 또 산업화를 활성화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아까 앞에서도 소개를 하신 것처럼 이 다른 나라 역시 지구 환경 감시라든가 지상 관측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7년, 18년이 되면은 이 시장 수요가 30억 내지 한 50억 달러 규모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게 저희가 쏜 위성이 14바퀴를 돌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영상물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인공위성 수요라든가 또 우리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이 위성 영상을 산업화시켜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전에일수록 관에서 주도로 했다면은 이제는 관련 산업체를 육성을 해서 산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아주 정밀한 산업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위성 영상은 일반적인 다른 제조업과 달리 대량 생산에 의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복잡한 수요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가 위성 영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성 영상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좀 팔릴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아리랑 3호 이런 게 지금 해상도가 서브미터급이기 때문에 세계 또 6, 7위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력이면 충분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업이라든가 무역 규모에 비춰 볼 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접목시키면은 충분히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아까 지금 위성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성 시장이 크게는 이제 위성 자체를 수출하는 시장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위성 영상 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먼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위성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국가 위성 개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자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산업체가 자체 개발이 어려운 핵심 기술은 항공우주연구원, 정부에서 주도로 개발을 하고 예. 그런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서 산업화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위성 영상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반세기 정도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성 개발. 하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룬 것이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별 1호부터 최근에 발산된 아리랑 3AO까지 수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위성, 앞으로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